그래서 이거 제 친구인데 모자이크 안 하셔도 됩니다. 허락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제일 무섭거든요. 피카츄 옆에서 이런 사진 찍는 아저씨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를 주세요 친구한테. 아 맞아요. 왜 이 친구를 상징적으로 넣었냐면 이 친구가 바로 그 3D 렌더링 잘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직업의 어떤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그래서 피카츄한테 가서 100만 볼트 지져라 분리를 해가지고 친구의 체형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3D 렌더링이 돼버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될과학 약입니다. 나노바나나가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바로 12월에 또 뉴스가 나왔어요. 오픈 AI에서 GPT 이미지 1.5가 나왔습니다. 이거 뉴스가 맨날 나와요. 너무 자주 나오고 2025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또 12월에도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GPT 이미지 1.5가 어떤지 의료 AI 연구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태훈님 모시고 GPT 이미지 1.5 과연 나노바나나보다 좋은가? 사실 GPT-5 때 좀 실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GPT 1.5 지금 나노바나나에 대응하는 어떤 모델인 것 같은데 한번 어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나노바나나 프로는 11월 20일에 나왔고 GPT의 이미지 1.5가 12월 16일에 나왔는데 사실 이게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항상 구글이 뭐 내면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갖고 있던 거 푸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금은 끌려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이미지도 내놨다는 거. 챗GPT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지를 따로 냈다는 게 좀 중요해요. 나노바나나와 GPT 이미지 1.5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는 거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봤는데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느꼈던 놀라움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PT 이미지 1.5예요? 네. 벤치마크라고 하는 그 숫자 성능표 있잖아요. 숫자 성능표는 사실 연구자 세계에서도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점수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측정되는 거예요? 텍스트를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잘 생성했는가 이런 거를 약간 정해둔 지표들을 가지고 채점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해요, 채점을? 태스크를 준비해서 점수를 매겨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저 의료 AI에 있다 보니까 점수 어떻게 매기냐면은 LLM을 만들었어요.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풀게 만듭니다. 아, 그건 점수가 네. 확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미지 쪽은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GPT가 선전할 때는 GPT 이미지가 나노바나나 프로 넘어섰다고 했지만 실제로 넘어섰는지 그리고 이게 사이트가 여러 개다 보니까 우리 거가 최고인 사이트가 또 있고 그런 태스크가 있고 그래요. 일단은 GPT-5에서 실망한 분들 많았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저 뭐 나올 때마다 바로 들어가서 막 해보는데 저도 실망한 사람 중에 솔직히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져왔던 구두 그림인데 이 위에 사진을 인풋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떨 것 같은지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사실 나노바나나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너무 잘한다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GPT 이미지 1.5가 되면서 이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노바나나 프로에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 성능을 대략적으로는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관성 유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앞에 고리가 특히 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준 거죠. GPT-5 맞습니다. 때는. 근데 이제 GPT 이미지 1.5 되면서 이 네. 고리가 거의 정확히 일치되게 나올 수가 있다.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하고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엄청 많이 올려주셔서 요 의견들에 한번 답해보자. 그래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촬영이나 뭐 모델 쪽도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관점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나노바나나 프로가 11월 20일 그리고 GPT 이미지 1.5가 12월 16일 그 사이에 사실 정말 많은 모델들이 와, 원래 이렇게 자주 나오나요? 예전에는 이제 오픈AI 아니면 뭐 구글 정도 되거나 엔트로피, 클로드 막 이런 정도에서만 네임드 모델을 내놨다면 메타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메이저하다고 여겨지는 모델들만 추려도 이 정도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가지를 그려봤는데 딱히 안 되는 건 잘 없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정 사진을 넣은 다음에 어떤 포즈를 취하는 거, 그리고 뭔가 실사화하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주는 거 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GPT 이미지 1.5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들, 태스크들 다 그대로 잘 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아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이 나왔는지 보여드렸었는데 저런 것들이 또 너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들은 이미 벽이 한번 무너졌고, 사실 나노바나나 프로 GPT 이미지 1.5 다음에 더 좋은 게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2025년 안에도 나올 수 있다, 요런 상태고요. 이번에는 동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훈련일 겁니다. 네. 이게 그냥 프롬프트 넣은 다음에 금방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배우는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디자인하는 친구랑 얘기를 해보면 렌더링하는 작업들, 오른쪽 아래 저런 영상이 되게 어려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만들기 어려웠던 영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때는 실사화하는 영상만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인스타나 릴스 만들고 쇼츠 만드는 용도 영상 말고도 실제 작업에 쓸 수 있는 영상도 AI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나노바나나 프로 한글 지원 잘한다고 했는데 한글 틀려버리는 거, 막 키보드 요 글자 잘못된 거 좀 보여드렸었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래도 아쉽지 않나 라고 하실까봐 실제 물리 법칙이 적용된 거, 그리고 글씨가 좀 많은 거, 그리고 좀 긴 영상은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의문을 또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들여다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안 되는 거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윌 스미스 선생님이 이 스파게티 드시는 장면을 2023년에는 생성을 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연구용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옛날에 시간을 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17시간 이렇게 해서도 생성해서 잘 되면 우리 이렇게 잘 됐어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2023년에는 좀 한계가 많았고 2024년에는 좀 실사랑 비슷하게 되네 한 다음에 2025년에는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들어버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도 2026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상반기에는 모두 다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네임드 모델들 중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메타에서 샘 3D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2D 이미지 넣으면은 그걸 그냥 3D로, 저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렌더링 한다고 표현을 하실 텐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나 쓸 수 있나요?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친구인데 모자이크 안 하셔도 됩니다. 허락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제일 무섭거든요. 피카츄 옆에서 이런 사진 찍는 아저씨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를 주세요, 친구한테. 맞아요. 왜 이 친구를 상징적으로 넣었냐면, 이 친구가 바로 그 3D 렌더링 잘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직업의 어떤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그래서 피카츄한테 가서 100만 볼트 지져라 AI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진을 넣어요. 그러면은 그냥 2D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분리를 해가지고 친구의 체형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3D 렌더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하면 저게 딱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하죠. 사람은 뭐 또 그렇다 볼 수 있는데 저 뒤에 있는 피카츄까지 떼와버립니다. 이게 피카츄는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피카츄는 뒤에 배경이 뭐가 좀 많죠. 그리고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안 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물 사진이나 이런 것들 렌더링을 주로 하는 것들이 또 있을 테니까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여튼 피카츄도 렌더링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 렌더링도 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지난번에 나노바나나 프로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고에서도 제가 구분을 잘하진 못하지만 이미지를 만드시는 분과 동영상 작업하시는 분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많이 다르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3D 렌더링은 제가 알기로 좀 특수 직군일 텐데 그런 것도 가능하고, 예전에 제 나이가 드러나는데 서든 어택 이런 거 많이 했죠. 연예인 캐릭터가 들어갈 때 그거를 하루 종일 깎아가지고
그 연예인 와. 얼굴이랑 비슷하게 넣었었잖아요. 이거 뚝딱 되겠네요. 아마 뚝딱 될 것 같아요. 이 GWM이라는 거는 이건 또 왜 가져왔냐면 이제 물리 현상까지 잘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알기로 원래 좀 로봇 만드시는 그래서 피지컬적인 부분인 로봇이 잘 이해하고 있겠죠. 피지컬 AI가 이제 올 초랑 작년 말에 좀 화두였고 그렇죠. 네, 젠순왕이 얘기했던 그 좋은 키워드였는데 여기서 내놓은 어떤 월드 모델은 우리는 물리적인 것도 잘 담았어. 이런 리얼 월드 모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 월드 모델이라는 게 뭐가 이전과 조금 다르냐면 막 물을 잔에 담은 다음에 물컵을 흔든다거나 물품이 테이블 위에 있는데 뭔가 집어들고 막 그림자가 생기고 이런 것들. 옛날에는 사람을 세워두면 그림자는 좀 안 생기거나 틀리게 생기거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피지컬하게 모델을 만들면 그런 것까지 다 구현이 되고 야. 이런 경기, 뭐 공연 이런 영상도 실제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대박입니다. 이쪽 분야 업종 전문가들 광고나 영상 업계가 많이 힘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힘들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작은 회사들은 고퀄리티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분야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은 광고하는데 특정 단가 이상을 쓰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어쩌면 AI로 직접 만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광고로 얘기했을 때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고퀄리티와 일반으로 만약에 구분을 할 수 있다면 AI로 만든 거 맞아요. 네. 단가로 쳤을 때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지도 교수님이 창업을 하셔서 보이스 쪽으로 창업을 하셨거든요. 네, 슈퍼톤이라는 회사고 하이브에 인수가 되었는데 슈퍼톤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음성은 영화 배우들의 아역대 목소리를 낸다던가 와. 그 배우가 늙었을 때 목소리를 낸다던가 이런 걸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현재 계시지 않은 돌아가신 분들이 노래하는 이전 목소리로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노래하는 걸로 시작을 하셨었고 지금은 나이에 따른 목소리의 어떤 말투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AI 고퀄리티가 있고 일반의 세계가 좀 나눠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자민 버튼 영화 이런 데 총 잘 쓰겠네.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분노의 질주 배우님이 사망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의 산화생전 대사를 제가 알기로는 형제가 출연을 해서 일단 찍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금 보정을 하신 AI로. 걸로 진짜 생전에 연기한 것처럼 보이려면 그때 좀 돈을 아끼지 않고 고급 모델을 쓰는 게 더 좋겠죠. 댓글들 보면 이전에 제가 출연했던 그 나노바나 영상에 있는 댓글 가져온 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내놓기가 좀 어렵다. 이 얘기가 저도 너무 공감을 해요.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 겁니다. 그래서 의도를 이제 텍스트로 전하는 게 프롬프트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력인 거잖아요. 지금 시대는 확실히 실력입니다. 네. 이게 못 알아먹는다는 것도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들여야 되죠. 계속 고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보자면 저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홍보하는 거 보면 정말 결과가 잘 나오는데 내가 하면 이 오른쪽처럼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실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와 동시에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게 해결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요 위에 나무가 올라가서 막 뻗치는 것처럼 최근에 어떤 흐름이 뭐냐면 서브 에이전트를 막 써요.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마구 호출을 합니다. 어떤 에이전트가 요거에 가장 최적인지를 나중에 모아서 좀 비교도 하고 정말 최적인 애들만 갖다 써서 결과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앞으로 AI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도 감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의도를 텍스트로 잘 못 옮겨도 알잘딱깔센으로 AI가
우리가 더 잘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GPT 이미지 1.5도 그렇고 클로드도 요즘의 흐름이 예전에 클로드라고 하는 처음에 코딩을 너무 잘해서 좀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브 에이전트는 코딩하는 쪽에는 아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사용자분들이 가장 잘 많이 사용하시는 챗GPT처럼 그냥 바로 글 치는 꼭 코딩하지 않는 웹 버전에도 서브 에이전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명령을 띵 내리면 아까 나무처럼 막 타고 올라가서 여기저기에서 에이전트들 다 호출한 다음에 힘을 모아서 합친 다음에 다시 아래로 갖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하셨던 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위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모델들 오픈 AI에서 만든 모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드저니 뭐 이미지의 전통 강자죠. 그리고 뭐 나노바나나 프로 요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이전트들이잖아요. 근데 그 에이전트들의 장점을 모으면 당연히 더 강력한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에이전트 안에서 부를 수 있는 후보군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챗GPT가 이번에 GPT 이미지 1.5를 내놓으면서 했던 약간 홍보 키워드가 뭐냐면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약간 띵킹이 들어갔다. 왜냐면 최신 버전도 이제 띵킹을 붙여놨거든요. 예. 버전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린 에이전트들도 붙어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텍스트 쪽에서 띵킹 하는 거에 강자였어. 그런데 이미지를 만들 때도 띵킹이 가능하고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붙어서 너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어줘. 챗GPT는 앞으로 텍스트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띵킹이 들어간 거랑 하위 에이전트가 들어간다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딱 와닿진 않거든요.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챗GPT 프로 버전한테 제가 포스터를 한 장 줬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가져왔던 그 포스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대회를 개최하는데 날짜가 바뀐 거죠. 원래 예정되었던 날짜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대병원 직원분이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발표 및 시상식 맨 아래에 있는 저 일정도 변경을 하자. 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의 작업한 버전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이 포스터를 넣은 다음에 요 맨 밑에 칸에도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표현해줘. 이렇게 넣어보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나노바나나 프로에서는 그걸 잘 못해줬어요. 나노바나나 프로는 이제 연기 가능을 제가 맨 아래만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화질도 그렇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연기 참조가 이제 글자도 영향을 받아버렸고 좀 그런데 GPT 이미지 1.5에서는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위에 글씨체랑 아래 글씨체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연기 참조와 연기 가능의 글씨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포스터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 그래요. 정도로 바꿔줬거든요. 약간 위조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오류는 아니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프로가 생각한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위에 연기 참조 부분에 글씨체를 똑같이 해서 연기 가능을 넣어줘라고 했거든요. 요즘에 보시면은 실제로 얘가 어떤 부분을 수행하는지를 표현해주면서 오른쪽에 같이 뜨거든요. 예. 띵킹은 이 사람이 내린 오더에 대해서 이거 하나하나 파고드는 거고요. 에이전트들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그림 그리는 에이전트가 있고 폰트를 뭔가 파악해서 찾는 에이전트가 있을 것이고 정말 역할이 달라요. 일을 진짜 잘게 쪼개서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기존엔 안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쪼개놨었지만 지금처럼 세분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저희도 알 수 있냐면 저희도 사실 비슷한 거를 의료 쪽에서 만드는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 통계를 돌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넣고 통계를 돌릴 때 그림이나 통계 자료, 테이블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논문이. 근데 예전에는 한
에이전트가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파이 그래프는 잘 그리는데 뭐 다른 그림은 잘 못 그리고 뭐 바그래프를 그리면 막 틀리거나 이랬던 게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만드냐면 얘는 바그래프 전문, 얘는 동그란 그래프 전문, 그리고 얘는 테이블 전문 막 이렇게 나눠둡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하위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군요. 네, 점점 쪼개서 만드는 거고 그랬을 때 사실은 저 같은 그런 걸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관리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림 그리는 친구가 모든 그림을 다 그리게 하면 바 그래프는 잘 그리네 하고 나 출시했는데 동그라미는 잘 못 그려라는 걸 알아도 와 이거 어떻게 고치지 고민이 커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에이전트들 하위로 막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버그가 좀 있다고 하면 고치기도 쉽거든요. 그리고 서로 다 공유합니다. 그게 점점 오픈소스 생태계가 되고 있어서 무섭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에이전트들이 모인 AI로 논문을 써도 이제 억셉트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축구를 잘하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손흥민 존에 갔다. 네. 그러면 손 에이전트를 쓰면 되죠. 근데 뭐 김병지 이제 스타일. 우리가 훨씬 많이 앞서고 있을 때는 김병지 스타일을 딱 쓰면은 상대방에게 이제 무력감을 선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종류별로 있고 그쵸. 그걸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주면. 네, 근데 그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인데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그걸 관장하는 에이전트가 또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축구로 따지면 감독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들이 엄청나게 잘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정말 몸값 비싼 선수들 얘기했는데 하위 선수들의 몸값이 조금은 딸려도 감독님이 잘하시면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만 잘해도 그 에이전트들을 잘 호출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은 잘 뽑아낼 수 있는 거라서 하위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게 좀 연구 쪽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 해보면 포스터 수정 요청한 다음에 몇 분 걸렸는지 10분 38초거든요. 와. GPT가 결국에는 잘 뽑아냈다고는 말은 드렸지만 나노바나나 프로가 확실히 잘하는 거는 빠릅니다. GPT 이미지 1.5보다요. 네. 근데 저희는 10분 걸려도 완벽한 걸 원하지 이걸 원하진 않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나노바나나로 생각하고 이거 나왔을 때 저도 이렇게 돌리고 기다렸어요. 과자 한 봉지 다 먹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 포스터는 제 기억에 22분 정도 걸렸고 와, 오래 걸렸네요. 네. 물론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냥 끝까지 냅뒀더니 22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아마 최적화를 아직 완벽하게 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띵킹이라는 거 그리고 에이전트들을 호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 형님께서 코드레드를 발동하시고 어쨌든 새로운 것들 서비스로 내놓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완벽한 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지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나노바나나 프로의 임팩트가 생각보다 셌기 때문에 거기에 밀리면 안 되거든요. 결과물이.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아직 모른다고 한 다음에 이게 나왔는데 아직도 또 남았어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챗GPT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제 기억으로 11월 30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르고요. 저는 때로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치만 또 너무 재밌고 계속 기대 많이 하면서 메이저한 모델이 아니더라도 또 마이너한 모델이 언제 메이저한 모델 뛰어넘을까? 이런 거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GPT 이미지 1.5의 어떤 지금 예시가 네. 보여주신 예시에서는 나노바나나보다는 확실히 잘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다른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기고지고 합니다. 저는 아까 GPT에서 포스터 수정한 것처럼 약간 LLM-빌 나는 태스크들 있잖아요. 네. 약간 예술빌이 아니고 아재빌이거든요. 사실 저는 아재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네. 아까 피카츄와 함께 등장했던 제 친구는 예술 일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나노바나나 프로의 손을 좀 들어줘. 좀 태스크가 다르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쪽 업종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떻게 될런지 예측이 안 되네요. 어떤 세대가 올지 어떤 시대가 올지 정말 예상하기가 너무 힘든 게 광고를 돈 내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만들어? 라고 묻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이제 광고의 판도가 또 많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저는 아예 없어지기보다는 스킵 안 당하는 광고, 이제 사용자의 최적화된 광고 이런 걸로 더 많이 갈 거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특정 A 광고를 스킵했다면 이제 그거 다음에 뭘 줄지를 생각해서 AI가 내놓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고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고 네. 또 AI 사랑하고 네, 사랑하는 네. 기록 많이 충성. 남기고. 예. 그래서 저희는 또 이런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여러분한테 이런 걸 이제 주기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될 거 학약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